변방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변정석 2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제가 박수만 치면 자동으로 나오시네요. 이제 그냥 주물럭해져라. 예, 너무 좋습니다. 자, 갑자기 애아부 나네. 변방에서 늘 중심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시사계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시사 유튜브 우리 변정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가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보수 정치에 새 판을 꿈꾸다가 판을 꿈꾸긴 꿈꾸는지 요즘에는 뭘 하는지 영 보이지 않는 우리 쓴소리 전문가 허용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내 편이면 최고, 적으로 만나면 최악, 다투면은 양보가 없지만 뒤끝도 없는 모난돌. 요즘에는 서울에 있는 정철형과 쌀집형만 바라보고 있는 언론학 박사 문윤택 전 제주국제대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변정소를 진행하고 편집하고 있는 저는 유사 언론인, 가끔은 취재도 하는 시사 팟캐스터 고칼입니다. 네, 최근에 아주 히트친 취재를 했죠. 네, 뭐 그건 뭐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예. 아니, 뭐. 자, 제가 그 두 분 소개를 하면서 약간 오늘은 조금씩 꼬아가지고 많이 자, 꼬우세요. 그 보수 정치의 새 판을 꿈꾸다가 요즘에 무슨 판을 꾸미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올바로 되는 판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판입니까? 백성들이 편안한 예. 생각을 갖고 생업에 종사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언제나 오려나 하고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점 판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해지가 정상 궤도로 진입했다고 보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문 교수님도 판 하면 뒤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불판을 갈아야 된다고. 예, 본인 트레이드 마크셨지 않습니까? 판보다는 요즘엔 자꾸 서울에 있는 그 지인들을 애타게 그냥 그리워하시는 이런 걸 SNS에 이제 어찌됐든 판을 갈아야 된다에 대한 기조는 똑같은데 파전하려고요? 네. 이게 우리가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쭉 봐도 변함이 하나도 없는 거 하나가 그나마 조선시대 때는 비판의 진영이 있었어요. 비판의 진영. 그러니까 사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림. 네. 그런데 이게 조정에서는 계속 붕당 놀이했잖아요. 다 붕당 자기네끼리 헤게모니. 그래서 우리 제주도 사투리로 붕당붕당 한다고 그러잖아. 붕당. 근데 지금도 나는 투덜투덜 된다.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게 지금도 거대 양당 구조인데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중이라고 하는 서민이라고 하는 뭐 이런 등등의 그 지금 챙겨야 될 현안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지금 붕당 정치만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판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새 판 짜는 그림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새 판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우리 문 교수님. 새 판을 짜려면 민주당이 두 분이서 같이 한번 민주당이 좀 정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윤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민주당이 정치로 회귀해달라. 정치로 회귀해달라. 정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벌써부터 이제 초전부터 신경전이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경전이라보다도 느끼는 그대로. 네.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이번 방송은요, 어제 나온 검찰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부터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17일 검찰이 수사 착수 4년 반 만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겨레나 MBC나 요런 데 기사 내용을 인용을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면은 또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저보고 이제 또 민주당 좀 편을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봐 TV조선 리포트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 이 사건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이제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4년 6개월 만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 조상원 검사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시세 조종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계좌의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6개가 사용된 사실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주가 조작 일당에게 계좌의 운용을 맡겨서 또는 그 지시에 따라서 거래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검찰은 주가 조작 일당들의 진술 내용을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시세 조종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 김 여사가 우리가 주가 조작을 하는 것을 모르니까 계좌를 맡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심지어 검찰 내부에 있는 이른바 레드팀까지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불기소 의견에 대해서 어떤 다른 판단을 갖고 있는지도 물어봤지만 이 역시 똑같은 결론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도 이제 불기소 처분까지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있었는데 의외로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런 발표를 했네요. 시기를 조정했다라고 봐야 될지 뭐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일단 자랑스러운 우리 검찰 후배들의 이 불기소 판단에 대한 선배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죠. 뭐 제 입장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우리 재미없으니까요. 아니 이제 변종서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네, 재밌게 좀 해주십시오. 재밌는 버전으로. 그렇게 말씀. 재밌는 버전으로 해주십시오. 재밌는 버전으로. 칠 준비하지 말고 손 빼고. 네네네. 오늘 되게 입을 떼기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우리 조선시대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일단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벌써 쳤어. 네.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이게 우리 윤 정권 들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흘렀고 과거에 치지 마십시오. 네. 문재인 정권 때 수사가 지속돼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일단 먼저 선입견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네. 문재인 정권 시절에 먼저 판단이 이루어졌어야 된다. 네. 그 후에 확인할 거라고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문재인 정권 당시에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비판해도 됩니다. 당연히 사법적 사법 행위를 놓고 뭐 정권을 비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사법적 잣대로 보면 그때 검사들이 용기가 없었다. 불기소 처분을 할 용기가 없었다? 아니, 불기소 처분이라고 안 했어요. 예. 불기소 처분이든 기소 처분이든 간에 그 당시에 결정을 했었어야 맞다. 그러면 국민들이 피로감이 훨씬 덜했다. 예.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때는 뭐 했느냐 반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 정권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양비론적 시각이 존재할 수 있는데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만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레드 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영어 좋아하지 않지만은 남들이 있으니까 레드 팀이 검토를 거치고 뭐 이렇게 할 정도면 수사팀 자체에서 확신이 들었겠느냐 하는 데 대한 의문을 표하는 게 레드 팀에서 의견을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일종의 대항군이죠. 그렇다면은 그 레드 팀 역할이 법원이 돼야 된다. 뭐 법원이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국민적 논란이 많고 일단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수사기관을 어느 정권이든 간에 자기들이 불리하면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편파 수사다, 조작 수사다, 뭐 이런 표적 수사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하는데 그걸 헤쳐나갈 길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맡기는 게 국민을 위해서도 좋고 현 정권을 위해서도 좋고 좋고
민주당을 야당을 위해서도 좋다. 변호사님 결론은 그러면 기소를 했어야 된다. 저라면 개인적으로 예, 예. 저라면 기소한다. 그러면 너라면 저한테 너라면 기소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겠느냐? 네네. 우리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직접 알고 있었느냐? 예, 예, 예. 관련자들이 하면 일정 부분 뭐 몰랐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직접 증거를 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뭐가 일어난 사실을 알았느냐 네네. 몰랐느냐는 현장에 가서 그걸 보는 걸 사진을 찍거나 녹화를 했으면 네네.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내가 그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았느냐 몰랐느냐. 예. 내 계좌가 증권을 투자했고 그 음. 투자가 주가 조작 행위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 일이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나는 저 사람한테 내 계좌를 일임했기 때문에 네. 몰랐다.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과연 몰랐을까 알았을까를 판단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거는 정황 증거에 의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수많은 정황들이 있는 걸로 저는 뭐 보도상 알고 있는데 차고 넘치죠. 뭐 정황 증거야 지금. 네, 그렇게 예. 얘기하면 그 민주당식 그 패널이 저 운영 방식이고 그 이제 하여튼 네. 저 차고 넘친다는 말은 차고 넘친다. 예. 저 추미애 아니 그러니까 추미애 예. 저 의원께서 하신 말씀 알겠습니다. 예, 차고 넘친다. 그런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은 가급적 지향이 이빠이 넘치죠. 이빠이 넘칩니다. 매우 많다. 우리 좋은 말들이 많잖아. 매우 많다. 많은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 예. 수사기관 판단이 다를 알겠습니다. 수 있고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네네. 물론 기소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그렇죠. 예. 유죄 난다라는 확신은 저도 없습니다. 논란이 있기 때문에 김 여사가 미워서가 아니라 예. 우리 그렇죠.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기관에서 판단하는 게 국민들을 더욱더 설득하기에 용이하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허 변호사님하고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희 변정서도 하고 뭐 다른 뭐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답변은 참 제가 좀 약간 안쓰럽다. 예. 평소에 제가 알고 있는 그 변호사님답게 좀 선이 굵고 좀 시원하게 나가는 이런 모습이 없었다. 예. 이런 느낌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제가 제 개인 아닙니까? 개인이 네네. 이걸 똑부러지게 알겠습니다. 주장을 해버리면 알겠습니다. 우리 저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저 정치하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이건 드라이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문 교수님은 요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뉴스가 대한민국에 그렇죠. 용스. 이제 용스다. 예.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 다 이제 이해가 됐고 뭐 그런데 사실은 지난 정권의 검찰이 누구 검찰이었냐면 윤석열 검찰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무장관 조국 법무장관도 자리를 못 버티고 내려올 정도로 아주 뭐 속도전에 광활한 수사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범죄는 얼마나 뭐 아니고 만들려면 검찰은 다 만드니까 그런데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총장에 다 했지 않습니까? 그 이성윤 지금 의원 그 당시 중앙지검장. 예. 벌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수사와 내용들에 대해서 뭐있어 이성윤이한테 묻고 싶어요. 이성윤 내가 저 우리 검찰 후배나 이성윤이라 불러도 돼요. 국회에 와서 김건희로 부르고 뭐 피의자로서 호칭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품격을 갖고 국회의원을 하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거거든. 그건 이제 김성현 의원하고 아니 그때 얘기하시고 그때 기소를 했어야지. 맥락을 가지고 그런 연기가 있으면 중앙지검은 일단 좀 들어보시고 일단 좀 들어보시고 한마디 얘기에 막
아니요. 좀 아는 뭐 후배 나왔다 아, 이거지 예, 뭐. 뭐 그렇지. 그 맥락으로 제 얘기 중앙으로 봅시다. 예. 맥락. 중앙검사장이 기소를 했어야지 Between 그러면. the lines. Between the lines. 예, 행간을 읽어보자라는 취지로. 예. 그런데 사실은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 지금 뭐 4년여가 지나도록 해서 이제 불기소를 했는데 그 사이에 김건희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를 한 것이 있느냐? 아니 뭐 전 정권이든 뭐 총장 시절이든 대통령 시절이든 이거는 누가 봐도 뭐 주변 아니 그러니까 계좌를 기본적으로 그 주식 거래하면서 계좌를 6개 튼다는 게 말이 안 되고 15억을 투자해서 이익을 23억을 얻는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일반 투자자이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요번에 불기소한 검찰의 내용을 다 보면 다 검찰의 추측이에요. 검사 출신인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황과 상황 안다 모른다는 판단이 애매하다. 그러면 정황을 보면 된다. 그래서 기소를 했어야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100% 동의하는 게 자 수사도 안 했지 뭣도 안 했지 본인이 난 몰랐다면 모르는 거고 몰랐을 것이다잖아요. 그다음에 일반 투자자일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해가지고 불기소하면 대한민국에 기소할 범죄인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검찰 추측대로 기소하고 싶으면 추측해서 기소하고 불기소든 기소든 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 검찰의 행태의 문제이다. 행태의 문제다. 기본적으로 자세와 행태. 예. 그러면 법은 만인한테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검찰 스스로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디올백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배우자는 그럼 앞으로 뭐 받아도 되는 걸 법화시켜 준 것이고 이제 주식도 선택적 법의 적용. 작전 세력하고 같이 해서 계좌만 맡겨놓고 그렇지. 난 일반인, 난 전문 투자자 아님. 그럼 주포 혼자 벌 받으면 되고. 그렇죠, 그렇지. 나는 벌 안 받아도 되고. 지난 정권에서 옳은 말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배이신 훌륭하신 분께서 중앙지검장 했잖아요. 그때 사건이잖아요. 그때 기소를 왜 안 했느냐를 먼저 설명해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그거는 납득을 지금 해요. 총장이 막았잖아요. 안 막았습니다. 막았거든요. 안 막았거든요. 제가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잘못하는 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총장이 검사장이 하는 일을 막을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그걸 알아야 돼요. 제도적으로는 없을지 몰라도 윤석열은 가능합니다. 안 돼, 가능 안 해요. 척졌잖아. 그 당시 얼마나 싸움했는데 이성윤 검사장하고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그건 그렇게 호도를 해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기소를 했어야 돼요. 기소를 해도. 아까 이제 무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건데 혹시 실제로 검사 생활을 하실 때 간접 증거만으로 갖고 있는 거 가지고 기소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라는 게 천차만별이거든요. 아니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뭘 행위하면서 고의냐 아니냐 하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구조가. 네네. 고의를 입증할 때는 우리 대법원 판례상 정황으로 입증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렇죠. 내가 고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는 이거 꼭 들어맞는 사안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정황을 어떻게 판단해서 알았을 수 있네 없네 이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 여부를 떠나서 나는 그 당시 중앙지검장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검사라면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충분하게 기소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변하던 거 아니고 지금은 아니 지금은 말씀드렸잖아요. 법원의 판단이 받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걸 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이 비판하는 사람이 그거 자꾸 치지 마시고 이 지난번에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이 비판하는 거는 그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중앙지검장 지금
뭐라고 비판하잖아요. 왜 자기 할 때 할 일을 안 해놓고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이 하니까 너 잘못했다. 이거는 아니 근데 그 공직사회에서 요거 제가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그 이성윤 국회의원의 전 지검장 시절에 그때의 일까지 저희가 이게 또 비교해가지고 대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얘기가 너무 커지고 그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때 없었던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수사가 다 이루어졌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이성윤 지검장이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이 한번 정리를 해서 이건 언젠가 한번 얘기가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한번 다시 늙어버려요 우리가. 아니 어쨌든 왜냐하면 또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이 이제 거의 3년 차기 때문에 또 그 전 정권 당시의 그 내용까지 이렇게 아니요 이게 사건이 이어진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뭐 압수수색 안 했다 뭐 했다 그 전에 일정 부분 돼 있어요. 계좌 추적 다 돼 있다고. 그걸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거 연결된 것을 끝에만 떼어넣어서 얘기하면 그거는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결론은 뭐냐하면 여당에서도 특검을 지금 방어할 논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보수 언론에서도 굉장히 좀 비판이 많습니다. 자 특검 발의 힘 받습니까 이제? 좀 일정 부분 힘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다. 이제 분위기는 됐다. 네.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안타깝다. 이것이 특검을 하든 안 하든 이렇게 국력을 소모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는지 특검을 정하고 싶으면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지금 뭐 특검법이 재의결해서 부결될 때마다 제목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로 밝혀지는 게 그만큼 또 있으니까. 상설 특검을 여러 개 단위별로 해서 하면 되잖아요. 아 단위별로. 예를 드는 겁니다. 주가 조작. 요거만 놓고 특검하면 안 되나? 그러다가 새로 나오면은 또 다른 상설 특검 팀이. 상설 특검이 있는 거라고. 이걸 한꺼번에 뭉쳐서 하려니까. 민주당 생각이 상설 특검으로 가면. 이거 여러 개 해놓으면 검사 숫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거기 그러면 이거 수사를 못할 것 같아. 기간도 제한지. 이거 안 돼서 다른 특별로 만들 거잖아요. 예. 거기 민주당에 있는 법률가들은 뭐나 사법시험 볼 때만 공부하나.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상설 특검이 여러 개도 가능하니까. 절도, 강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특검, 강도 특검, 절도 특검 하면 되잖아요. 절도, 강도, 교통사고 다 물어서 하려고 하니까 이만큼 숫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이 차이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 두 번째. 예. 알겠습니다. 뭐 물어보고 싶은 건 있는데 일단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또? 아니 그 상설 특검법이 지금 저 규칙 개정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하지 말아요. 그러면 자 민주당의 입맛이 맞는 사람 특검으로 하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대통령 눈치 본다고 하는 거나 이거 특검 민주당 맞는 사람이 임명해서 민주당 눈치 보는 거나 뭐가 다르죠? 왜 그렇게 남을 탓하면서 자기는 똑같이 행동을 하려고 그러냐. 객관적이어야 되거든. 객관적이어야 돼. 민주당 입맛에 맞게 특검을 하려고 하니까 그 규칙 국회 규칙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맛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포괄적인데 예를 들면 김건희 주가 조작이다, 김건희 디올백이다, 뭐다 이걸 가지고 비판을 하는 법 전문가는 여기에 특검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특검을 들어가면 민주당 편 든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객관적인 것이지 이 국민들도 다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게 차이인데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어서 들어가면 민주당 입맛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내 개인적 기소 안 하는 게 잘못 아니에요. 기소하는 것도 잘못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는 의견으로서는 기소하는 게 전부 바람직하다는 건데 이렇게 균형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 특검이 돼야 되는 거지 어느 한쪽을 비판하는 사람이 특검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니 비판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걸 바로 보는 거를 자꾸 이거는 정치적 논리고 잘못됐다 잘못
안 됐다라고. 아니 지금 사법적 잣대가 선입견이 들어가면 안 된다. 아니 봅시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가 톡으로 주식 팔아라. 그 8만 몇천 주다. 근데 판단인 거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니 법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거는 주가 조작에 바로 직접 지시한 것인데 바로 7초 후에 팔지 않습니까? 예. 그 숫자 그대로 이익을 남기면서 그대로 누구한테 그럼 얘기하겠다. 주포한테. 알겠는데 국민들이 봐도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면 법조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을 못했다는 거고 국민의 판단이 옳다는 건 별개의 문제라니까. 그건 누가 봐도 주식을 하는 사람은 발언을 국민의 법 감정을 너무 좀 가볍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가볍게 법문에 법 감정이 있어요. 때로는 법 감정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법 감정을 기준으로 해서 사법적 잣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네. 사법 질서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감정이라고 하는 게 김건희법이거나 궁예 관심법이거나 이거는 아니잖아. 정치적 논리로 공격할 때는 아니 정치적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사법적 잣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 특검 발의의 타당성은 이미 임계점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검이 될지 아니면 상설 특검이 될지 어쨌든 요 분위기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은 특검 이상의 것을 지금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 검찰총장하고 지금 중앙지검장 이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지금 탄핵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김민석. 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지금 탄핵을 지금 거론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지금 이 분위기가 자칫 대통령 탄핵까지 지금 이어질 수 있는 좀 그런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지금은 그 임계점까지는 국민들이 가지 않았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보수 텃밭은 보수 텃밭이었고, 그러니까 예전에 촛불 그 최순실 박근혜 촛불 당시는 그런 이 텃밭 진영 이런 게 없었거든요. 전 국민이 분노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때 사실 뭐 민주당이 한 게 있습니까? 촛불은 다 국민들이 들었지. 민주당 나중에 뭐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한 건데, 이게 그렇게 해서 탄핵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다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맞습니다. 또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고 국민들이 이제 그 도저히 이 정권으로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느 임계점이 이제 저는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 지금 임계점 아직은 아니다. 요번에 제가 그 보궐선거를 보면서도 약간 좀 실망을 제 입장에서 했는데 이게 뭐 암만 그 뭐 부산 금정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요렇게 된 거는 각자 텃밭만 먹은 거는 아직 이게 보편화된 분노가 전 국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넌 오버하는 게 탄핵 나도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뭐 탄핵 부분을 하는데 탄핵 그럴 때 쓰는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탄핵을 정해 보시면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특검이 이루어져서 뭐 명백하게 기소를 해서 유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검사가 명백하게 이게 잘못된 게 드러났다. 이럴 때 탄핵을 하는 것이지. 결론을 딱 냈다고 해서 결론이 이거 우리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 같다라고 해서 탄핵해 버리면 공무원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탄핵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아니 지금 대통령 탄핵 얘기하는. 아니 아까 검사들 탄핵. 그러면 변호사님도 그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에 대한 논의 자체가 뭐 부적절하다. 그거는 뭐 잘못했는데요. 지금 그걸 내세울 수 없잖아요. 잠깐 딴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 탄핵 얘기도 할 겁니다. 대통령 탄핵 대통령 들었고 나는 그와 상관없이 검사 탄핵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저 변호사님 생각이 그러시면 아예 뭐 대통령 탄핵까지는 뭐 이것도 뭐 아직은 탄핵하면 중대한 위법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위법이 뭔가를 먼저 설명해 줘야 돼요. 위법 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지금 탄핵 폭발력이 없다. 폭발력이 아니라 무슨 뭐 위법 사항이 드러난 게 없잖아요.
위법 사항에 드러난 게 없다. 네. 검사의 결정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하기 시작하면 전부 다 탄핵하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게 명복하게 명분이 있어야 돼. 명복하게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국민들이 공감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 돼야 탄핵을 하는 거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왜요? 명분이 있어야 돼 하는 거를 명태균이 있어야 하는 거로 잘못 들어가지고 세균이 감염됐구나. 자연스럽게 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이분이신 것 같습니다. 명태균. 예, 명태균. 뭐 책사, 정치 분석가, 언론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요 명태균 씨와 관련해 가지고 야당보다는 요즘 여당 정치인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내용도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따라잡기도 힘든데 엊그제는 또 김건희 여사와의 카톡 내용까지 이렇게 오픈이 돼가지고 한때 이제 오빠라는 단어가 좀 한 며칠 동안 대한민국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어로 이렇게 떠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영선 의원과의 세비 분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윤석열이 2% 더 나오게 어쩌고 제가 이거 봤을 땐 이건 여론조사 조작이 분명한 것 같은데 이거 왜 검찰은 지금 수사를 하지 않고 있을까? 의혹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법률가로서 이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지금 뭐 수사권 발동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말 한마디 어떤 사람이 언론에 했다고 해서 수사권을 그렇게 가볍게 발동해서는 안 돼. 어느 정도 그럴듯한 정황이 드러나야 수사를 착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황이 부족한 겁니까? 정황이 지금? 뭐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수사할 만한 정황은 부족하다. 아니 일단 녹취가 있을 거고. 녹취 내용이 뭡니까? 수사 범죄에 관한 내용 자체가 드러난 게 있나요? 그러니까 녹취에서 명태균 씨가 그 직원에게 여론조사를 일종의 손을 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게 그 지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지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 여론조사의 로데이터는 어떻게 했고 문항은 누가 짰고 뭘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이걸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수사를 할 때는 어떤 특정한 범죄가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이 있는 정황들이 이게 쭉 나와줘야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거 지금 그렇게 뭐 말 한마디 명태균 씨 말 한마디밖에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말을 기초로 여러 가지 뭐 압수수색이든 임의 제출이든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걸 맞춰봐야 되는 거 일단 아닙니까? 명태균 씨에 대해 수사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수사하고 있죠. 수사하고 하면서 정황이 더 드러나면 그건 그때 검찰에서 가서 판단할 일이고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한두 마디 들은 여론조사에 관한 뭐 부적절한 말 한두 마디에서 여기가 우리가 수사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하는 거는 우리 늘상 퍼져 있는 유튜브 수준에서 하는 얘기라면 흥미거리로는 할 수 있겠으나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 우리 방송의 품위를 좀 지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고.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 금품 오간 거 이런 부분은 수사하고 있지 않나요? 그거는 정황이 명백해 보이니까 수사를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또 사이드에서 이런 정황들이 모이겠죠. 그러면 수사할 건지 말 건지 그때 가서 판단해도 전혀 늦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 유튜브 방송하면서 왜 여론조사에 수사하냐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직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지금 뭐 보도라든가 여러 의혹 가운데 눈여겨 보시는 거나 좀 이런 주목하는 거 좀 그런 거 있으실까요? 그 금품 뭐 어쩌고 한 거 외에는 저는 이렇게 저도 예비선거 해봤지만은 이 주변에 하면 당선되면 다 자기가 당선시켰다고 그래요. 정치판 자체의 뻥이라는 게 천장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흘러다는 얘기들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다 우리가 비중을 둘 것은 아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아까 오빠 얘기했지만은 그것도 대통령실 해명이 맞고 틀리기 떠나서 가능성은 있어요. 그거 보면 이준석 뭐 내가 기억하기로는 화면을 보면 이준석이 되면 모든 게 다 클리어 될 겁니다. 이런 취지로
한 메시지 다음에 그 예. 오빠 얘기가 나오거든요. 음. 그러면 그전 대화는 정치적인 대화는 이준석으로서 종결되는 처리가 됐고 그 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대통령이 아닐 가능성도 있거든. 물론 대통령을 지칭할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걸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는 균형 감각이 있는 그런 견해가 아닐 수 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 배열 봐봐요. 문자 배열. 이제 일단락이 딱 되고 우리 문자 쭉 하다가 다른데 말을 하다가도 A라는 주제 하다가 B로 넘어가잖아요. 네네. 예, 문자도 마찬가지. A 주제 하다가 말 때문에 B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네. 관점에서도 바라보는 게 균형 감각이 있는 거다. 그래서 어느 게 진실인지는 저도 몰라요. 모르지만은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지역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